반려견 입장에서는 이 미용이라는 행위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하려는 건지, 나보다 몸집이 훨씬 큰 거인이 웽 이렇게 날카롭게 돌아가는, 뭐 얘 입장에선 전기톱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몸으로 막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반려견에게 미용을 가르치는 미용사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반려견에게 미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미용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예전에 개들의 경우에는 주둥이가 이렇게 길고 털도 굉장히 짧고 귀도 바짝 서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산으로 들로 이제 먹이를 구하러 다녀야 되기 때문에 긴 털이 이렇게 있거나 귀가 길면은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생존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개를 반려견으로 들여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적을 신미성에 더 맞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둥이는 짧아지고 개들이, 그리고 털도 길어지고 곱슬곱슬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는 이 털이 정리가 안 돼서 아이들이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털이 엉켜 있으면, 생각해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잔뜩 엉켜 있는 채로, 피부가 당겨 있는 채로 산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피부병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강과 또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게 일단은 1번 목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장 나중에 고려해야 될 것이 이 아름다움, 예쁜 미용, 즉 신미성인데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이렇게 아시아권에서는 강아지들 굉장히 인형처럼 동글동글 예쁘게 깎는 미용이 1번 목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발은 매일 닦아야 되고, 귀 청소는 주 1회 해야 되고, 목욕은 2주에 한 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횟수, 기간을 딱 정해두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매일매일 닦는 발의 경우에 여기에 계속 비누라든지 샴푸가 닿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고, 이것이 반려견의 피부를 계속 깎아내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보호자님들께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발 관리를 해야지 라고 하셨던 목적이 오히려 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조건으로 만드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의 미용 주기를 뭐 인터넷이나 뭐 어디에 나오는 뭐 주 1회 반드시 해야 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귀를 열어보세요. 열어보셨는데 냄새가 나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상태라고 하시면 그냥 덮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수건 있죠? 거기 위에다가 간식을 좀 뿌려주고 거기를 자연스럽게 걷게 하면서 그냥 물로만 세척하고 끝내거든요.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도 강아지 피부 봤을 때 괜찮으면 그냥 두셔도 돼요. 실제로 저희가 교육하는 도중에는 목욕을 할 수가 없어서 목욕을 6개월 정도 안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저희 보호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애가 6개월을 안 씻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피부도 너무 깨끗해요. 오히려 샴푸가 아이를 더 네, 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반려견의 미용 주기는 1달에서 2달 사이가 적정 주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반려견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달에서 2달 사이에는 반드시 미용을 해야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의 정신건강인데요. 아이가 미용실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발버둥 치고 물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다치지 않게 미용을 끝내기 위해서는 아이를 강압적으로 붙잡고 미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반려견들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반려견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했던 미용이 반려견의 정신 건강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보호자님들 사이에서 되게 이렇게 소문이 돌았던 미용실 괴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용실 괴담이 뭐냐면 미용실에서 아이가 발버둥을 치면 마취를 하고 미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돌게 된 이유가 있겠죠. 아이들이 집에 가서 평소와 너무 다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소파 밑에 숨어서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든지, 보호자님께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격성을 보인다든지, 이런 이상 행동 말고도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거나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쏟아내면서 구토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혈뇨, 혈변, 이렇게 심각한 임상 증상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용이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반려견 입장에서는 이 미용이라는 행위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가 나보다 몸집이 훨씬 큰 거인이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속을 해놓고 웽 이렇게 날카롭게 돌아가는, 뭐 얘 입장에선 전기톱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몸으로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 일단은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이게 점점 더 가까워 와요. 근데 마침 내 주머니에 권총이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당장에 꺼내서 이 괴한을 총으로 쏴서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탈출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총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저항을 해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이렇게 무력하게 그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이 편안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애가 그냥 괜찮아졌어요 라고 하는 거는 반려견이 아무리 회피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계속해서 좌절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스트레스를 그냥 계속 받고 있는 상황,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는 미용과 미용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 미용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